예, 미적분 2 혹은 수학 1의 삼각함수 파트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하자. 좀 안 맞나? 예. 자, 삼각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라는 함수가 있어요. 함수. 그런데 얘는 되게 독특한 함수예요. 어떤 함수냐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함수라는 것은요. 함수 f에 의해서 x가 출발해서 y에 도착하는 꼴을 가지고 있지. 즉 보통 우리가 인식하는 함수라는 것은요. 요 x 자리에도 어떤 특정한 수가 와. 보통 실수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도착되는 값도 실수예요. 자, 그런데 삼각함수란 어떤 함수냐? 함수는 함수인데요. 실수가 출발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각도가 출발하는 겁니다. 각도가 출발해서 어떤 숫자에 도착해. 되게 특이한 함수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별도로 이름을 떼서 삼각함수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너희들이 보통 알고 있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애들 있지? 사실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요 F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사인 X는 Y. F 자리에 대신이야. 코사인 X는 Y. 탄젠트 X는 Y야. 즉 어떤 함수가 있는데 원체 특이한 함수여서 원체 특이한 삼각함수라는 애여서 F라는 요 펑션이라는 기호 대신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써서 나타내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뭐부터 알아봐야 되겠어? 각도란 무엇이냐? 이 부분부터 알아봐야겠죠? 자, 각도라는 것은요. 한 점에서 시작하는 한 점에서 시작하는 우리 요런 걸 무슨 선이라고 부릅니까? 반직선이라고 부르죠.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뭘까 결론은? 각은 뭘까? 결론적으로 각은 뭐뭐다? 도형이에요. 얘도. 각도 도형의 1번입니다. 그렇구나. 한 점에서 시작되는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구나. 반직선. 혹시 모르시는 분?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어요. 이렇게 연결할 때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선분 AB라고 부릅니다. 자,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어요. 얘가 무한히 양방향으로 무한히 쫙 뻗쳐져 있으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직선 AB가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얘는 선분이라 불리고. 그러면 반직선이라는 애는 뭐냐면요. 이렇게 시작되는 녀석과 방향성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반직선 A에서 B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고요. 반직선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거꾸로 갈 수도 있어 없어? 있지. 이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해준다? 반직선 BA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건 한 점에서 시작되는 두 개의 반직선이 되는 거야.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각을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요. 각 AOB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각 BOA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혹은 각 A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각 O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각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알아둘 사실. 선생님 각 O라고 하면요. 이 각인지 이 각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질문하는 학생들 있겠지? 보통은 요 작은 각을 의미합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각에 대해서 정리됐죠?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살짝 몇 페이지로 갈 거냐면요. 5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살짝 넘어가서 자, 중학교 때 자, 우리가 지금 고등수학에서 배우는 건 삼각함수예요. 그런데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의 제목은 뭐야? 삼각비예요. 삼각비에서 삼각함수로 발전이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우선 삼각비부터 빠르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비의 정의 보도록 하자. 자, 직각삼각형 ABC에서 삼각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세타라는 표현이 보이지? 각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에서는 이 각을 세타라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너희들은 이미 결론은 안다. 사인은 몇 분의 몇이야? C분의 A. 코사인은 C분의 B. 탄젠트는 B분의 A.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맞지?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에서 한 가지 개념을 더 알려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학생들을 가르쳐보면 그림이 얘가 어떻게 뒤집혀져 있거나 이렇게 막 각도가 기울어져 있거나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능력적으로 되게 잘 잡아내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그림이 이렇게 막 뒤집어지거나 바뀌어버리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못 잡아내는 학생들도 있어.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직각삼각형이 있는데요. 각 세타를 중심으로 봤을 때 얘는 쭉 미끄러져 내려오는 미끄럼틀의 명가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 변을 빗변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리고 각 세타의 이 변은 무슨 변이라고 불러? 각 세타의 대변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얘는 대변이에요. 그러면 빗변도 대변도 아니면서 세타 옆에 붙어있는 이 녀석에는 선생님이 옆변이라는 이름을 붙여줄 거야. 빗변도 아니면서 옆에 있는 녀석. 그래서요, 사인이라는 것은 항상 빗변분의 대변입니다. 코사인이라는 것은 항상 빗변분의 옆변이에요. 탄젠트라는 것은 항상 옆변분의 대변이다. 혹시요 그림이 이렇게 돌아갔을 때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돼요. 직각이. 예, 직각이 여기에 이렇게 있어.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여기에 얘를 A로 잡고 얘를 B로 잡고 얘를 C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사인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자. 사인은 뭡니까? C분의 A예요. 이게 확 보이는 사람. 나 되게 쉽게 보이는데? 예, 보이는 사람 있고 안 보이는 사람 있어요. 안 보이는 사람은요 대비책으로 얘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얘가 뭐예요? 빗변이에요. 얘가 뭐예요? 대변이에요. 얘가 뭐예요? 옆변이에요. 사인은 빗변분의 대변. 자, 코사인 세타는요 뭡니까? 빗변분의 옆변. 탄젠트 세타는요 옆변분의 대변. 이런 식으로요 요 변의 이름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어. 가끔은 그런 친구들도 있구나. 자, 어쨌든 이것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였습니다. 자, 이 값은 요 각에 따른 요 값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삼각형이 작건 크건 항상 요 각에 따른 예분의 예 사인값, 예분의 예 사인값의 비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야. 항상 일정한 비를 가지고 있어서 와, 하나의 각에 하나의 실수가 대응하네. 하나의 각도 하나의 실수가 대응해. 되게 특이하지? 그래서 함수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고요. 자, 이제 함수에 대한 내용으로 살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밑에 책 보도록 하자. 자, 여기에서 세타의 범위는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은 예각이다. 어느 과정에서? 중학교 수학에서는. 그렇다면 세타의 범위에 제한이 없는, 즉 일반각 세타에 대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할 수는 없을까? 자, 이제는요 삼각비에서 삼각함수로 확장이 된다는 건 야, 코사인 3760도 이런 걸 구해보겠다라는 거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녀석을 보면 구조 되겠습니다. 자, 뭘 집어넣어? 보통 함수라는 건 실수를 집어넣어서 실수가 나오는 건데 요 삼각함수에는요 실수가 아닌 각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각도의 함수의 각도가 들어가서 어떤 특정한 숫자로 나오는 것 맞습니까? 예, 세타가 들어갔어요. F의 세타였어요. 빗변분의 옆변인데 우리는 빗변분의 옆변의 B에 대한 이 특정한 함수를 코사인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F 대신 코사인이 사용돼서 어떤 숫자로 나오고, 자, 각도가 들어갔어요. F 세타인데 얘는 옆변분의 대변이에요. 옆변분의 대변은 뭐야? 탄젠트지. 그래서 탄젠트 세타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함수의 구조로 나온다. 자, 그런데 이 함수와 같은 구조로 해석이 된다는 것은 함수의 꽃은 사실 뭐야? 그래프예요.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너희들 생각해봐. 각도가 들어가면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X축 뭔데? 얘 실수야. Y축 뭔데? 실수야. 그래프라는 것은요, 실수가 출발해서 실수에 도착되는 이 녀석들을 모아 연결한 게 그래프거든? 근데 여기 각도야. 각도는 이 수직선상에 표시할 수 있어, 없어? 없더란 얘기지.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지. 함수로 만들고 싶은데 아씨, 각도는 안 되잖아. 어떻게 실수화시킬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시작한 거야, 수학자들이. 자, 그래서 보자. 즉 함수와 같은 구조로 해석할 수는 없을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함수는 기본적으로 뭐가 출발해서 어디에 도착한다? 실수가 출발해서 실수에 도착한다. 그런데 위의 구조에 의하면 뭐가 출발하고 있어요? 각이 출발해서 어디에 도착하고 있어? 실수에 도착하고 있으므로 얘는 엄밀히 말해서 함수가 아니다야. 그래서 수학자들은 어떤 고민을 한다? 각을 실수로 표현할 수는 없을까? 라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방법, 호도법이라는 방법이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도 있죠?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사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30도, 60도, 90도와 같은 60분법이라는 녀석이 있어. 그리고요, 두 번째 방법이 바로 호도법이에요. 얘는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실용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얘는요, 굉장히 학문적인 개념이야. 얘를 만든 이유가 뭐라고? 각도를 실수로 바꾸기 위한 노력 속에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우리 한번 봐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얘들아 30도야. 경사가 30도야. 이러면 너희들 평평할 때 경사 30도 이 정도 되겠다. 어떤 감이 싹 오잖아. 맞아?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얘기한 거야. 얘들아 각도가 6분의 파이야. 이러면 뭐 이러고, 야 얘들아 각도가 5야. 이러면 이래버린단 말이야. 각도가 1이야. 이러면 너희들 뭔지 와? 다 안 와다. 안 와닿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너희들이 수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부터는 60분법보다는 호도법에 훨씬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연습을 시킬 겁니다. 자, 그러면 호도법은 왜 탄생했는지 좀 보도록 하자. 자, 실수는 수직선 위에 한 점 한 점에 1대1로 대응한다. 즉 원점 5로부터 길이라는 단위는 우리가 가진 단위들 중에서 가장 실수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 단위이다. 즉 플러스 마이너스만 붙이면 길이는 뭐가 된다? 실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맞나요? 네. 그렇다면 길이로 각도를 표시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길이로 각도를 표시할 수는 없을까? 근데 수학자들이 관찰해 보니까 딱 한 도형, 지구상에서 딱 하나의 도형이 각도와 길이가 비례관계에 있는 도형이 하나가 있었어요. 심지어 넓이까지도 비례관계에 있는, 각도가 길이랑 비례관계가 있고 길이라는 다리가 다시 차원을 뛰어넘어서 넓이라는 단위로까지 가는데 얘네 세 개가 모두 비례관계에 있는 그런 요상한 도형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 부채꼴이에요. 부채꼴이에요. 자, 그래서 정리하도록 합시다. 그래서요, 각이랑 길이랑 넓이랑 요 중간에 있는 건 비례한다라는 의미예요. 비례관계인 도형이 바로 무엇이다? 부채꼴이라는 도형이었어요. 즉 결론 냅니다. 부채꼴에서는요,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는 뭐와 같다? 부채꼴의 뭐와 같아요?
뭐와 비례관계에 있어? 호의 호의 길이와 비례관계에 있더라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무슨 막 흥분했겠지. 와, 각도하고 길이하고 비례관계에 있으면 길이를 이용해서 각도를 정의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나요? 예. 네. 자, 그래서 우리요 결론 좀 같이 읽어보자. 시작. 실수가 출발해서 실수에 도착하는 삼각함수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학자들은 기존의 각도를 표현하던 방법이었던 30도, 70도, 마이너스 50도와 같은 무슨 법? 60분법 외에 호의 길이로 각도를 표현하는 실용적이지는 않으나 학문적 개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무슨 방법? 호도법. 줄인 거예요. 호의 길이로 각도를 표시하는 방법. 줄여서 호도법인 거야. 호도법이라는 새로운 각도 표현 방법을 만들어냈다. 호도법의 등장으로 이제 삼각 함수라는 개념이 가능해지게 된 것이다. 그 6페이지 살짝 보여줄 수 있으세요? 6페이지요. 뭐요? 한번 더. 네. 저도 화장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장실은 노는 시간에 갔다 오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호도법은 어떤 각도인지 호도법에 대한 얘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페이지 펴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되게 쉽게 선생님의 호도법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걸 배우면 너희들이 옛날에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을 저래서 그랬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예, 여기에 한 변의 길이가 모두 알랄랄인 정삼각형을 선생님이 가지고 있어. 자, 정삼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 몇 도입니까? 60도 되겠죠.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여기 손가락 보이지? 손가락을 가지고 얘를 살짝 눌렀어. 그러면 살짝 눌리면서 얘가요, 요렇게 여기가 이제 찌그러지면서 부채꼴이 돼버릴 거야. 그치?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얘의 길이도 R, 얘의 길이도 R, 요 호의 길이도 몇이다? R이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이처럼 모든 부채꼴에서요, 요 세 면을 이루는 길이가 예를 들어 333 혹은 예를 들어 555 이렇게 똑같을 때 있지. 요때 우리는 요 중심각을요 1라디언이라고 정의해요. 예. 그런데 라디언이라는 단위는 보통 생략해. 왜? 실수로 써버리려고. 1 이래야지 실수인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1라디언이라는 단위인데 라디언은 보통 생략해서 갑자기 얘 각도가 1이 되는 거야. 그런데 얘는 60분법으로 바꾸면 대략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대략 57도 정도 돼요. 왜? 60도에서 살짝 눌러서 만들어진 거거든. 이해가 되십니까? 60도에서 살짝 눌러서 57도 정도가 1이라는 각도를 갖는구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1은 호도법의 단위인 거고 57도는 뭐다? 60분법의 단위다요. 자, 중요한 얘기를 못 들었어. 다시 한번 빠르게 진규군을 위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에 힘을 살짝 줘가지고 누르면 이런 부채꼴이 돼요. 특징은 R. 얘도 RRR이야. 모두 RRR이라고 같은 숫자를 가진 부채꼴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중심각의 크기를 1이라고 얘기해요. 호도법의 단위로 1이야. 단위는 원래 라디언인데 실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라디언은 대부분 생략해요. 안 씁니다. 결국엔 1이라는 각도와 57도라는 60분법의 각도가 같은 각도인 거야. 되겠습니까? 호도법으로는 몇이라고? 1. 60분법으로는 대략 몇 도라고? 57도. 자, 여기까지 됐지? 예.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하자. 그래서 요 1라디언은요, 작은 부채꼴이건
큰 부채 꼬리건 요 각도에는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얘는 1 몇 도? 57도. 1 몇 도? 57도다. 됐나? 자, 그러면 이제 또 첫 번째 부채꼴에 51도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니요, 그거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프린트가 안 찍혀서 그래요. 57도로 바꿔야 돼요. 예. 선생님이 예전에 쓰던 특수한 노트를 써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게 가끔 인식을 못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되게 흥미로운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각도가 2라는 건요 114도 정도 나오겠네요. 57도의 2배니까. 그치? 각도가 2라는 것은 대략 114도 정도 나와요. 그럼 요 녀석의 수학적인 의미는 뭐냐면 여기도 이고 여기도 인데 호의 길이와 비례관계에 있으니까 요 길이는 몇이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되겠지. 자, 요거는 선생님이 이제 3이라는 각도를 써볼 겁니다. 자, 여기가 3이야. 여기가 3이야. 이거 오타다? 3이 아니고 9야. 오타예요. 3이 아니고 9 적어주셔야 돼요. 오, 얘가 3이면은 호도법의 단위로 3이면 이거 61도 아니지 않니? 171도죠. 71도지. 이것도 오타다. 미안하다. 예, 171도가 되는 거예요. 됐지. 그러면 볼까? 예. 자, 이제 선생님이 이 녀석을 이렇게 샥 펴서 평각 만들었어요. 180도지. 맞니? 자, 그리고 이 길이가 반지름이 R이야. R이야. 그러면 이제 원의 둘레의 절반이 나왔지. 원둘레 길이가 몇인데? 2파이 R. 그러면 절반의 길이는 몇 차? 파이 R이지. 맞나? 예. 그러면 우리 한번 볼게요. 얘네는 항상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요 가까운 것 길이 곱하면 멀리 있는 호의 길이 L 나와요. 가까운 것 길이 곱하면 멀리 있는 호의 길이 L 나와요. 가까이 있는 것 길이 곱하면 멀리 있는 호의 길이 파이 R 나와야 되지. 요 중심각의 크기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파이가 되는 거야. 와, 파이는 몇 도다? 180도다예요. 파이는 몇 도라고요? 180도. 근데 우리 이런 얘기 배우지 않았어? 초등학교 때? 파이는요 3.14예요. 180도예요. 이 3.14의 의미가 뭐냐면 3까지가 171도지. 조금만 더 간 거야. 그래서 180도까지 가니까 대략 3.14 나오더라야. 되겠습니까? 3까지가 171도, 180도까지 가면 3에다가 조금 더 숫자가 붙어서 3.14가 된 거야. 결국 이 3.14 파이, 얘네 두 개는 원래 무슨 단위였던 거예요? 호도법의 단위였던 거고, 호도법의 단위를 60분법으로 바꾸면 얘가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요 밑에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세타는 사실은 각도긴 각도인데 주로 호도법의 각도를 얘기하는 표현이었던 거야. 자, 요 세타는 각도는 각도인데 60분법이다, 호도법이다, 호도법이다야. 됐나?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뭘 했어요? 가까이 있는 것끼리 곱하면 멀리 있는 호의 길이 L 나옵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공식 L은 R세타라는 공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 뭐라고? L은 R세타, L은 R세타. 밑에 있는 문장도 읽어볼까? 시작! 가까이 길이 있는 것들을 곱하면 멀리 있는 호의 길이 L 나온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봐라. 여기 보이는 숫자 1, 2, 3은 어때요? 정확한 숫자가 아니야. 57.앵앵앵앵앵앵앵 들어온 숫자란 말이지. 우리 그런 들어온 숫자 가지고 놀아 안 놀아? 안 놀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깔끔한 숫자가 하나 있어요. 누구? 파이. 맞아요. 파이는 180도다. 왜? 굉장히 깔끔하지. 그래서 모든 60분법은요. 파이는 180도이다 라는 기본을 가지고 훈련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예, 60분법과 호도법의 관계 되겠습니다. 자, 보자. 180도는요. 호도법으로 바꾸면 파이. 그럼 360도는요. 2파이. 그럼 90도는요. 2분의 파이. 60도는요. 3분의 파이. 45도는요. 4분의 파이. 30도는요.
6분의 파이. 0도는요? 0파이? 그냥 0파이 아니야? 0파이가 0이지 0파이가 3.14니까 그냥 0이에요. 되겠습니까? 네. 자, 호두법에서 1은 대략 몇 도 정도 의미한다? 57도 정도 의미한다. 파이는 몇 도다? 180도예요. 자, 그럼 2분의 3파이는 2분의 3 곱하기 180도지. 270도 되겠습니다. 3분의 5 곱하기 180도 하니까 300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너희들이 계산해서 얘기해봐. 4분의 3파이 계산하면 몇 나와? 135도. 자, 6분의 5파이는요? 150도. 6분의 7파이는요? 210도. 자, 요거요.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얘가 기본이에요. 얘는 너희들이 완벽하게 자유자재로 알아놔야 돼. 우선. 이게 된 다음에 요거로 가는 거야. 자, 지금부터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만 더 적자. 36도 하나만 적을게요. 5분의 파이예요. 얘 추가하십시오. 예. 자, 지금부터 위에서 아래로 큰 소리로 3번만 빠르게 읽고 다음 단계 갈게요. 시작! 180도는 파이, 360도는 2파이, 90도는 2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 45도는 4분의 파이, 30도는 6분의 파이, 0도는 0, 36도는 5분의 파이. 한 번 더. 180도는 파이, 360도는 2파이, 90도는 2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 45도는 4분의 파이, 30도는 6분의 파이, 0도는 0, 36도는 5분의 파이. 마지막 180도는 360도는 90도는 60도는 3분의 파이 45도는 4분의 파이 30도는 30도는 6분의 파이, 0도는 0, 36도는 5분의 파이.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야. 2분의 파이 몇 도가 떠올라? 90도. 그치? 2분의 파이 9, 4, 27. 3분의 파이 몇 도가 떠올라? 60도. 5, 6에 30. 자, 4분의 파이 몇 도 떠올라요? 45도 곱하기 3은 135. 6분의 파이 몇 도 떠올라요? 30도. 그래서 5 곱하기 30, 150. 6분의 파이 몇 도? 30도. 7, 3, 21.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이외의 각도를 호두법으로 바꾸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자, 120도 나와 있습니다. 자, 120도는요, 60도의 2배지. 맞아? 60도가 몇이었는데? 3분의 파이. 그러므로 얘는 3분의 2파이. 자, 135도 관련이 있는 건 뭐야? 45도랑 관련이 있지? 45도가 3개가 있어요. 그러므로 4분의 3 파이. 자, 150도는 뭐가 몇 개 있다? 30도가 5개 있다. 뭐가 되겠습니까? 6분의 5 파이. 자, 72도는 36도가 2개가 있다. 그죠? 그러므로 5분의 2 파이. 자, 144도는 36도가 4개가 있다. 그러므로 5분의 4 파이. 자, 75도. 75도는 우리가 배웠니 안 배웠니? 안 배웠지. 이거는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자, 75도가 있지. 내가 파이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 뭘 곱하냐면요. 저걸 없애기 위해서 180도분의 파이를 곱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도 지워지겠지? 약분돼서. 그러면서 단위가 파이로 바뀌겠죠. 자, 180분의 75파이네. 약분하면 이거 몇으로 될까? 5. 12분의 5. 12분의 5 나옵니까? 예, 12분의 5파이 된답니다. 예, 12분의 5파이 맞아요. 네. 요런 식으로 푸는 거야. 안 되는 것들은. 됐나요? 그럼 나머지 것들 너희들이 바꿔볼 수 있겠네? 바꿔보십시오. 지구약분을 괴롭히고 105도. 그냥 이렇게 가셔도 돼요. 여기 105도지? 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180도 분의 105도의 파이. 이렇게. 왜? 180도 분의 파이는 같은 개념이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풀어보세요. 밑에 있는 4개.